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 공무원 단기 합격 444수법 이제 저희의 3단계 문제풀이 단계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별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계부터는 이제 경시생분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앞에 1단계, 2단계에서는 기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단원별 기출을 분석하면서 기본서 강화 작업을 했다면 이제 이 단계부터는 아웃풋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집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크게는 단원별 문제집을 저희가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거를 한 회를 풀고 분석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단원별 기출 이제 타직률을 분석을 할 거고요. 또 이 단원별 문제집과 단원별 기출 타직률을 분석하면서 앞에서 기본서 단과 작업을 하면서 빠진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완할 겁니다. 먼저 단원별 문제집은요, 일단 단원별로 구성된 문제집 중에서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원별 OS 문제집이나 아니면 단원별 모의고사.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 단계에서 이런 단원별 문제들이 기출 기반의 문제집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단계에서 단원별 중요진의 기출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기출이 워낙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단원별 문제집이 좀 기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기출을 연계해서 좀 공부하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출이 충분히 잡힌 학생들은 기출 기반이 아닌 단원별 문제집으로 푸셔도 상관없지만 보통 기반이 없는 분들은 좀 그래도 기출이 좀 섞여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단원별 문제집을 풀면 이제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사로서는 단원별 문제집이 참 좋은 이유가 첫 번째는 어쨌든 강사님들이 단원별 문제집을 만들 때는 아무 문제를 막 만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기출 기반으로 구성된 단원별 문제집이라면 각 단원별로, 과목별로, 단원별로 좀 중요 포인트를 문제화 시켜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포인트를 약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를 직접 풀면서 많이 틀리기도 하겠죠. 괜찮습니다. 경시생분들이 야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쪽 단원에서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분량 단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집 1회를 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수험생분들이 보통 공부를 계획을 짜거나 공부를 할 때 시간 단위로 좀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분량 단위로 공부를 세워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랫동안 관리를 해보니까요. 앞에 1단계 기본서를 공부하는 단계와 2단계 단원별 기출을 공부하는 단계까지는 초시생분들은 아직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분량 단위 공부보다는 시간 단위 공부를 저는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면 분량 단위로 공부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분량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특정 단어는 인강이 길거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매하게 분량으로 맞춰서 공부하려 하다 보면은 특정 과목의 시간이 공부한 시간이 오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과목을 공부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오늘 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1, 2단계에서는 시간 단위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지금 3단계부터는 이제는 분량 단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과목별로 기반이 잡힌 단계이기 때문에. 자, 과목별로 기반이 잡힌 단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저희가 앞에서 1단계, 2단계에서 기본서 기출을 어쨌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과목별로 단원별로 시험 기출 출제 범위도 알고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키워드도 알고 출제자가 의도한 한정 오답 패턴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분량 단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단계가 아닌 그 전 단계에서는 시간으로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최소로 밀릴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경찰 공무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법과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정 과목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을 좀 끊어 주셔야지 다른 과목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최소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집을 뭐 OS 문제집이든 단원별 모의고사든 하나를 풀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낳는 시간에는 이제 단원별 기출 타직렬을 분석을 들어갑니다. 자, 단원별 기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 2단계에서 단원별 기출을 활용했는데 또 같은 교재를 활용하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2단계에서 단원별 기출은요, 좀 적을게요. 2단계에서 단원별 기출은 중요직렬 위주의 기출이었어요. 경찰, 공채 시험 위주. 하지만 지금 여기는 타직렬이에요. 이제는 그 기출 교재에 보면은 다양한 타직렬 기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찰 간부나 뭐 공무원 헌법이나 등등등. 그 경찰, 공채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이 안에 있는 타직렬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직접 풀도 좋습니다. 저희가 단원별 기출 2단계에서는 풀 실력이 안 되는 초딩생분들 풀지 말고 분석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풀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출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왜? 출제 범위를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선지,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체크하자. 그래야지 수험생분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실제 시험에서 정보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실제 경찰 이제 공무원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잖아요.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본문, 선지를 보고서 빠르게 이거는 기본서에서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이구나. 출제 범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문과 선지 안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체크하고, 또는 문제에서도 그래서 정보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틀린 선지는 취재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 오답 패턴을 보자는 거죠. 이런 오답 패턴을 분석하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과목별로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킬러 문제를 여러분들 마지막 해결하는 방법은 선지소급법입니다.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면 그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건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집도 풀고 분석하고 단원별 기출 타직렬을 분석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앞에서 만든 기본어 단권에 빠진 내용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본서 단권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단원별이나 또 우리가 다음에 할 시행처별 기출, 그리고 단원별 문제집, 이번 단계 하는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이 내용이 기본서 한 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권에 놓고 계속 회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막판에 기본서 단권화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 이건 추후에 우리가 A4 용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중요한데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 위주로, 그래서 그 A4 용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서가 아니라 뭐 헌법 같은 경우는 뭐 유명 강사님도 계시고 헌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문제수가 적고 좀 쉽다고 하면은 뭐 요약서를 단권을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단원별 이런 중요직렬 기출 혹시 앞에서 2단계에서 암기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44 2단계에서 저희가 단원별 기출을 3번을 무려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암기를 하는데 혹시 암기가 아직 좀 많이 안 된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는 당장 444 3단계 문제풀이 이 과정 들어오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일단 이 2단계에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암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단계 넘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암기의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조금씩. 자, 근데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보통 학생분들이 기본서 단계에서 좀 많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강사님이 기본서 공부하면서 관련된 OS 문제 풀거나 관련된 뭐 기본서 옆에 있는 날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 같은 거 아니면 위클리 테스트, 막 먼슬리 테스트 풀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강사님들이 보통 조언을 주니까 초시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거죠. 아직 풀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풀지 말고 아직 풀 실력 얻는 단계에서 굳이 풀 필요 없고 지금 단계에서 풀어도 되고요.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요. 그리고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기출에 교재도 있을 거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이런 기타적인 것들은 앞에서 기본서 단계에서 하지 말고 좀 뒤에서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어차피 기출이나 문제풀이 과정 안에서도 그런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특히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학원에서 경찰 학원에서 막 모의고사 보는데 봐도 되냐. 근데 모의고사라는 건 강사 입장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있으면 뭔가 좀 실력에 대한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기본서 단계나 기출 단계에서 아직 잘 모르는 단계에서 모의고사 보는 게 자신감만 떨어뜨리지 과연 크게 의미가 있을까? 문제풀이는 어차피 뒤에서 3단계에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 단계에서 너무 막 문제 풀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또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것도 많이 질문 주시는 게 3단계 훈련이 혹시 이거 잘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 시생들 제가 상담해보면 이런 문제 많이 생겨요. 평상시에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 자, 만약에 어떤 수험생분이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장 갔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아니면 뭐 시험장 갔을 때 실수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3단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3단계 훈련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전 뭐 동영 모습 풀어보고 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그 실전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점을 체크할 거예요. 뭐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약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플랜을 적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나가서 실수를 줄입니다. 근데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첫 번째, 내가 뭐가 약한지도 모르고 두 번째, 시험장 가서 그 실수를 그대로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3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물론 1단계, 2단계도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단계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1, 2단계 좀 빠르게 나가세요. 분석해 주세요. 뭔가 풀려고 하거나 뭔가를 암기하려고 하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3단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단계에서 실전 연습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그 문제점을 체크한 다음에 시험장 가서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3단계가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시험장 가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심화 과정. 보통 심화 과정이 강사님들마다 강원별로 다 개념이 달라가지고 좀 이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심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본서의 개념을 쓰시는 심화 과정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가 따로 있고 심화 교재가 따로 있는데 둘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둘이 서로 각각 다른 영역을 다뤄. 그러면 이 기본서랑 심화가 합쳐서 이게 기본서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1단계에서 기본서 듣고 그 다음에 심화 공부를 하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역적인 부분만 다루는 심화 과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 다음은 또 다뤄. 근데 이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같이 다루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저는 기본서 다음에 심화를 듣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기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필요하면 심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독학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만약에 좀 독학하고 힘들다 그래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독학으로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인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심화 과정은 이 두 가지 개념은 좀 나뉜다. 정리를 하자면 기본서랑 아예 겹치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영역이나 다른 단원을 다뤄. 그래서 이 기본서랑 심화를 같이 합쳐야지 기본서가 완성이 돼요.
그거는 기본서 끝나고 바로 심화를 들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심화 과정에서 기본서 내용이 겹치는데 단순하게 어려운 내용 다루고 있다. 그거는 3단계에서 필요한 단계에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444수법 3단계 단원별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